최근 극심한 가뭄과 기후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해 수자원으로서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이란 인식으로 평가절하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관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지하수는 숨어있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지하수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보전만 생각해왔는데 이 보전만 해온 지하수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량, 수질의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자원입니다.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지하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구상의 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바닷물이다. 하지만 해수는 염도가 높아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구상의 물 중 담수는 3% 미만으로 그것도 대부분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 중에 하천수, 호소수 등 지표수는 극히 적은 양. 담수의 30%가 지하수다. 우리가 쓰는 지표수보다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수에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하수는 수질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지표수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기로 노출이 돼 있어서 오염물질이 아주 쉽게 들어가죠. 반면에 지하수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질로부터 잘 보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나온 통계인데 지표수로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많게는 3배, 적게는 3배, 크게는 한 13배 정도 더 많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는 비나 눈, 우박 등이 땅으로 스며들어 형성되는데 토양과 모래, 자갈 사이를 지나며 지하수 포화대까지 내려가게 된다. 특히 모래가 굳은 사암이나 땅속에 갈라진 틈인 단층 같은 곳에서 물이 더 잘 이동한다. 이렇게 저장된 물이 많아서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있는 지층을 대수층이라고 부른다.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수량이 안정돼 있고 수질이 양호하다. 또 수온 변화가 적은 데다 이용 지점에서 바로 취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연적으로 정화된 깨끗한 지하수는 가정용 식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상수도가 공급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왔다. 먹는 샘물, 음료, 주류 등과 같은 음용수의 원료도 모두 지하수다. 하지만 물 사용이 급증하는 데 비해 극심한 가뭄과 기후 변화로 지하수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른 물 부족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수자원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그동안 지하수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염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도 완벽하진 않다.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물 맛도 좋고 굉장히 맑은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 외국에서 이 석유가 나는 나라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소중한 자원인데 만약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북 익산시 함라면. 옆으로 길게 뻗은 모양새라 장전마을이라고 불린다는 이곳은 조용한 농촌 마을이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평범한 작은 시골 마을이 암마을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하수였다.
익산시에서 마을 지하수의 수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수인 생활용 지하수와 농업용 지하수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또 일부 가구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근 환경부의 역학 조사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을의 지하수는 왜 오염된 걸까? 둥둥 떠 물을 뽑아낸 게. 주민들이 지목한 오염 원인은 마을 인근의 비료 공장.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 불쾌한 악취와 연기가 자욱했다. 또 지하수에서 기름이 둥둥 뜨기 시작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저 먹으면 약간 냄새 났어요. 지하수도 흐리고 지금은 좀 괜찮지만 그전에는 막 흐리고 그것도 타야 떼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기 기름 뜬 거요? 네. 이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게 지금 지하수에 오염된 지금 이게 통에다가 고무통에다 받아서 찍은 건데 지금 이렇게 기름띠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다 기름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가 뜨면은 해 뜰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오색 쉬운 얘기로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한 집을 방문해 지하수의 수질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게 지금 상수도가 깔린 것은 2011년쯤. 그 전까지 주민들은 지하수를 마셨다. 기름은 떠요. 근데 바로는 안 뜨는데 이거 기름 떴잖아. 식수로 쓰였던 지하수는 음용 불가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제 내일 아침 가면 그냥 완전히 편하게 딱 덮어 기름이. 기름이 지금 많이 막 이렇게 이게 알갱이처럼 이렇게 떠 있긴 한데 이게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와서 보시면. 예. 이게 지금 이게 기름 이게 다.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자고 나면 막 이렇게 오색으로 막 이렇게 되어버려. 예. 이게 반짝반짝해요. 예. 지하수를 살펴보니 정말 기름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안 깨끗하죠. 물도 안 깨끗해요. 허연해요 물이. 놔두면. 악취도 심해 식수는커녕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난다고요. 처음에 이거 지하수물 썰 때 목욕탕을 못 들어갔어요. 냄새 나서 막 코가 진동이. 이 옷도 빨아면 옷도 냄새 나요. 수도가 안 들어올 때. 예, 수도 안 들을 때 그렇게 살았다니까. 파는 것이 여가들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이제 상수도가 들어온 이후 지금은 직접 음용하거나 생활용수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지하수를 농업용수로는 이용하고 있다는데 한동안 마을 주민들은 농산물 판매가 걱정돼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 농사철에 뒤에가 파신 게 농사철에 이제 쓰는 거 요새는 이제 안 쓰니까 이거 빼. 다행히 검사 결과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지하수뿐만이 아니다. 마을 저수지에서도 인체 유해 물질이 대량 검출됐다. 비료 공장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저수지. 과거 공기 좋고 물 맑던 저수지는 예전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지금 이 저수지는 마을에서
과거에는 농업용수로 썼던 그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서 이제 뭐 물고기도 잡고 진짜 가재도 잡고 새우도 잡고 우렁이도 잡던 그런 깨끗한 아주 1급수였습니다. 저수지 상류의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들어 저수지를 오염시켰다. 또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비산먼지 등도 대기 중에 있다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비가 오면 저수지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결국 그 물은 다시 지하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이다. 저수지에선 악취가 진동했고 한때 물고기가 집단 폐사할 정도로 오염 정도가 심각했다. (2017년) 진행한 민관 합동조사 결과 저수지에서는 1, 2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나프탈렌 등이 검출됐다. 마을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공장은 현재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지하수와 저수지가 오염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친 뒤다. 불과 10년 사이 주민 80여 명 중 12명이 암으로 죽었고 11명이 암으로 투병 중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주민들도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안 좋은 그 물질들이 저 밑에 있는 이제 저수지로 흘러들어 가지고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이 이제 마을로 지하수로 유입이 되면서 상수도가 없는 시절에는 그 지하수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암이 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 주민들의 거주지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료 공장. 화학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높은 공장 등의 폐수 등은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거의 남자분들이 거의 뭐 한 70대에 거의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셔 버리고 또 그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 30대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집도 있고 또 아버지는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집은 또 폐암을 앓으시고 저 집은 피부암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내려가면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암으로 가셨고 여기는 또 이제 위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이쪽으로 이 골목으로 내려가면은 부부가 1년 안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자녀분 40대 자녀분까지 췌장암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진짜 쑥대밭이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이. 너무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부터 물 좋고 공기가 맑아 무병장수하는 마을이라 소문난 마을은 황폐화됐고 하나 둘씩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하수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지하수 관측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하수 시설과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또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오염물이 유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갈색인 경우는 지하수 개발이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오염 취약성도라든지 선구조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수 특성들을 다 도면화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수나 정수된 물은 그만큼의 정수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하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용수다. 또 농업용수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자원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려면 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은 1년에 평균 500톤이나 된다고 한다. 물 부족 시대, 지하수는 지표수를 대신할 새로운 수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극심한 가뭄에 지하수마저 곳곳에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함양되는 지하수 양보다도 좀 더 적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오염을 관리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 수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양되는 지하수 양보다도 보다 많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오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지하수가 고갈이 되겠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로 인한 지하수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석유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물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지하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할 지역에서 제수된 지하수의 수질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재해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안 될 때 사용한다는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오염 우려 지역 중점관리 대상 지하수는 주유소 등과 같이 오염 취약 시설 주변 지하수를 선정하여서 1년에 2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재난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서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최소한의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로 음용수는 1년에 1번, 생활용수는 3년에 1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까지 꼼꼼히 검사하는데 지하수 수질은 외부 오염만 유입되지 않는다면 깨끗한 편이다. 지표면의 토양과 바위가 오염물로부터 지하수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염물을 완전히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한 번 오염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오염된 지하수가 정화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하수 지역은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그걸 정화할 수 있는 약품을 넣거나 또는 그걸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투입을 하거나 땅 속에 원래 존재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좀 증가시켜서 정화하게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것을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됐을 때 적용하기에는 경제적이지 않고 또는 기술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수 관정은 밀도로 따지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라고 하는데 관정 공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난개발로 인해 수질 오염, 수온 고갈 등의 폐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수량 확보 실패나 수질 악화로 그대로 방치해둔 지하수 폐관정. 이른바 방치공은 오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오염물이 있다 해도 자연적으로 여과되거나 분해되기도 하지만 방치공의 경우는 오염 속도가 빨라 자연 정화가 쉽지 않다. 폐정으로 인해 생긴 폐공을 통해 오염물이 깊은 심도까지 바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수자원 공사와 지자체는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충남 공주시 탄천면의 한 마을. 지하수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나눔 지하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 지하수 관정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을 말하는데 나눔 지하수 사업을 통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제 열고 이 컨트롤 박스에서 운전 누르시고 이제 하시면 밑에서 밸브 조정하시면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 상부 구조의 오염원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관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이 이제 밸브를 돌리면 이 관정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이제 이 물을 주민들이 이제 직접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가뭄 시 공공 관정을 활용한 비상급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건 이제 가뭄이 들거나 이제 이 마을에서 용수가 부족할 시에 이 나눔 지하수 이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 등을 이제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주민들이 물을 받아서 직접 갖다 쓰셔도 되고 또 연결해서 또 필요하신 곳에 또 농업용수나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나눔 지하수에 선정된 지하수는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정비가 시급한 노후 관정에 대해서는 국내 청소 펌프 교체, 상부 보호공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시행하게 된다. 또 양수 시험 급수 현황 등 해당 지역의 급수 체계를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이런 나눔 지하수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을까? 여기 무슨 농사 짓는 거예요? 여기는 하우스라고 이제 수박, 메론 같은 거 이렇게 주로 하고 그래요. 작년 극심한 가뭄에도 밭과 하우스 시설에 농사가 가능했던 것은 지하수 덕분이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농작물의 생육이 나쁘지 않은 데는 나눔 지하수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가물 때 이제 가물고 할 때 저 5월달, 6월달 그때는 엄청 가물어요. 그래가지고 가물 때는 그 물을 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지하수를 유지하는 데 나눔 지하수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가뭄을 대비해 물 부족 지역의 급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 이제 기존의 공공관정 등 지하수 관정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사실 관리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 지하수 공공관정을 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뭄 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이제 대비를 함으로써 이제 가뭄 등 피해에 미리 대처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지하수도 부족해지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농촌 마을. 농사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관심은 역시 물이다. 겨울 가뭄도 심각했던 상황에 봄에도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또랑물이 흘렸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 다 말라버리고. 근데 이게 해마다 점점 더 조금 물이 점점 딸리는 것 같아요. 조금씩. 물이 없어서 얼음이 없는 거야. 쫙 깔렸다고. 아, 그랬어요? 그 얼음이 정도. 하나도 없으니. 그래도 그렇게 가물었어도 옛날에 가물었어도 논농사 짓는 데는 별 큰 문제가 없이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특히 작년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논농사를 못 지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마을의 경우는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라 일부 가구에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기도 한다는데 대부분 소공을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안 나와. 여기 뒷산이 높아서 그러나 보다. 그렇지. 그래서 전부 상수도 쓰는 거야. 지금 마을에 한 40몇 가구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각 가정마다 소공이라는 거를 파가지고 집주마다 개별적으로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소형 관정을 말하는 소공은 30m 정도로 그 깊이가 얕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00에서 150m 혹은 그 이상으로 깊은 대공이라는 대형 관정 개발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전 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우리 양평군은 작년에 극심한 한해를 겪으면서
용수가 공급되는 지역 외 난개발이 아닌 지하수 보존량 조사라는 사전 조사를 통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청정 용수를 확보하여 관리 및 보존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있는 곳은 개발을 하고 지하수가 없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그 올해 가뭄 대비를 해가지고 레믹 물차를 이용한 용수 공급이라든지 그 특단의 도치를 강구해가지고 그 지하수가 개발 안 되는 데는 그런 다른 그 용수 공급 대책으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평군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지하수 부존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근데 지질적으로 보면 이런 데는 이제 부존량이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 목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네. 좀 탐사를 잘 하셔가지고 네. 물길을 좀 잘 찾아주십시오. 이미 다양한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기본 자료 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탐사 작업이 시작된다. 지하 물리 탐사의 경우 지표 투과 레이더나 탄성파 탐사, 전기 비저항 탐사 등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지하수 부존량을 위해서 전기 비저항 탐사가 진행되고 있다. 7번, 8번, 4번. 다시 갔다 와봐. 이거밖에 없지 않나? 전기 비저항 탐사는 지하에 전류를 흘려 매설물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을 측정하고 전위차를 이용해 지하의 전기적 물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탐사 심도가 20m 이상으로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수 영역의 깊이와 방향,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탐사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지하수 개발 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접지장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접지장이 굉장히 높거나 낮거나 해서 차이가 나면은 거기 가서 전극이 제대로 박혔는지 아니면은 그 뭐가 잘못된 건 없는 건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설치해서 여기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좀 더 그 정확한 그 자료 처리를 위해서 하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하수 부존량 조사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지하수 고갈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탐사 작업을 통해 확인한 지점에 시추기를 이용한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이루어진다. 관정 작업 중 가뭄의 끝을 알리듯 지하수가 솟구치고 있다. 탐사 작업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생략하고 비상급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고 또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쓰지만 물이 또 어느 정도 강우가 오거나 해서 물이 충분할 때는 그게 방치공으로 그냥 활용이 안 되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존량 조사를 통해서 성공률을 높이고 또 방치공의 그 발생을 줄이는 것이 그 지하수 자원의 환경 그 오염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하수 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하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빗물의 지하수 인공 함양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위 유지를 위해 지하수를 채워 넣는 것을 인공 함양이라고 하는데 지하수를 뽑아내기 위해 설치한 관정을 통해 직접 물을 주입하거나 땅이나 수로, 도랑 등을 통해 물이 지하로 침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한 청소년 문화공원. 공원 내 건물에 인공 함양공이 설치돼 있다.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해
빗물을 땅속으로 유입한 뒤 지하수층에 직접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이 땅속에 있는 충적층은 이 스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물을 뿜어낸 양만큼 주입된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인공 함양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빗물은 별도의 여과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간단한 망을 거친 후 주입 배관을 통해 빗물 바지로 유입되게 했다. 땅속으로 흘러들어간 빗물은 함양공을 통해 저장되는데 빗물 유출을 줄이고 지하수 수위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하수 인공 함양 사업을 시작한 후로 지하수의 수위, 수질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함양량이 늘어나면서 지하수 수위가 상승했다. 빗물이 이제 그 함양공으로 들어간 양을 지금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1288톤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 기간은 언제 동안? 한 4년 정도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함양공 내 수위뿐만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지하수 수위 상승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삐 소리가 날 때 저 센서가 이제 수위에 이제 잠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여기가 이제 수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m인데 현재 한 6.9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온은 현재 15도. E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전기 전도도고요. 저 T라고 되어 있는 게 수온, 온도입니다. 지하수 수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다. 조성되기 전 농경지였던 공원은 과거 농업 활동의 영향으로 질산성 질소와 염소 이온 농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인공 함양 사업으로 크게 개선됐다. 지하수 인공 함양 기술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질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아 인공 함양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도 문제지만 유출된 지하수가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도 문제다. 지하철역 대부분은 땅을 파고 터널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발생하는데 지하철에서 유출되는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훌륭한 자원임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뿐만이 아니다. 전력구에서도 유출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전력구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으로 방류하지만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그냥 버려진다. 이에 전력구의 유출수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여기 수지 검사 끝나면 저희가 이제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유출수 관련 그 사진인데 저희가 먼저 이게 저희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저희 전력구 내에 그 물이 고이게 되는 집수정 그 사진이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물이 투명할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전력구 내에서 한 600만 톤 연간 서울시 쪽만 봤을 때 600만 톤의 그 물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500만 톤 정도는 지금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력구에서만 매일 약 17,0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된다. 연간 유출되는 양은 약 500만 톤 이상이다. 전력구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연결한 급수시설. 전력구에서 유출된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도로 청소용수나 공원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또 극심해진 가뭄 등 비상 요인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 이게 그럼 어디서 나오는 물이에요? 아, 이거 지하 20m 집수정이 있거든요. 전력구 내에 모든 물이 모이는 집수정에서 뽑아 올리는 물이고. 물이 좀 깨끗하네요. 네, 상당히 깼습니다. 저희가 수질 검사를 이걸 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수질 검사를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질 검사 결과 1급수로 판명이 돼가지고 저희가 청소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지하수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전력구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전력구란 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해 놓은 통로로 지하 30에서 50m 정도 내려간다. 실제 집 수정에 지하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력군의 집수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력구가 저희 전력구 길이가 한 700m 정도 되는데요. 700m 이 전력구 구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전부 다 모아서 이쪽 한 곳으로 이게 모으게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력구는 지하 공간이란 특성상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찰 수밖에 없다. 이 중 80%가량은 하천 유지에 이용되지만 나머지 20%는 깨끗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던 상황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구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해 본 결과 수질 상태는 1급수 수준이었다. 이 전력구에 이제 그 차이는 있는데요. 전력구가 깊을수록, 그 다음에 전력구 길이가 길수록 그 물 양은 많이 늘어나게 되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물이 하루에 한 25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전력구 자체에서 나오는 물이 한 25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하 전력구에 모인 1급수 수질의 지하수를 지리적 이유로 하천이 아닌 하수도로 배출하면서 연간 1,500만 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연간 14만 톤의 지하수가 재활용되면서 상하수도 처리 비용을 낮춰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이 물을 이용해 도심 물청소차의 가동률을 높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심 열섬 현상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출 지하수 활용은 숨겨져 있던 수자원을 발굴해 물 부족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까 이제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뭄도 더 심각해질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지하수도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한 수자원을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가뭄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 요새 서울시 또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도로 청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대안은 땅속에 있다. 지하수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자 관리만 잘하면 자정작용에 의해 수질도 깨끗하다. 따라서 단순히 보존과 관리를 넘어 지하수의 활용 가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하수는 사실 안 쓰고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게 저축하듯이 계속 채워지는 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는 지표수보다도 훨씬 더 평균적 수질이 좋은 물을 그냥 보낼 필요는 없다. 왜 어차피 자연적으로 배출될 거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 사실은 이제는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셨듯이 가뭄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냥 도리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하수를 수원으로서 잘 관리해서 활용을 하면은 지표수는 상대적으로 뭐 가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하수는 그 양 또한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원 관리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거죠. 지하수의 고갈을 막고 오염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지하수가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선 지하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지하수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대체 수자원이 아니다. 미래에 쓸 소중한 자원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